이제 이번 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코로나는 어쨌든 신축년 올해 안으로 진정을 할 것이고, 내년 3월 이후가 되면 점진적으로 안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선 요양병원이라든지 의료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상당히 치료를 해주는데도 활력을 띠게 되고, 또는 고령자라든지 또는 기저질환자에게 먼저 아마 분배해 나갈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차피 코로나는 종식됩니다. 종식되고 난 후에 우리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 팬데믹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언제 있었느냐 하면 흑사병이 이 세계를 아주 휩쓴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벌하고 예루살림을 점령해서 통치를 하고 이럴 때도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괴질환이 돌아가지고 그 괴질환으로 인해서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로마군이 철수한 일도 있었거든요. 그 팬데믹 속에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그런 병이 내돌게 되면 거리 곳곳에 알아들어 누워서 앓고 있는 사람 시체도 너저러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어떤 종교를 믿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 입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건 로마 사람이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옷차림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러면 옷을 벗겨버리면 알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옷 모양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묻어주든지 했는데, 그 팬데믹 속에서 막 그 병이 남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 병을 구원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남들은 자기 종족이 아니면 겉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속에 박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솟아나게 됐고, 그게 한마디로 종교를 퍼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수교를 선전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이제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납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첫째, 부익부 빈익빈이 극렬하게 일어납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격 차이가 엄청 벌어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굉장한 그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현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어떤 형국이 일어나느냐, 요새는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노동자는 노동쟁의를 일으켜서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무려 지금 국회에서는 일을 하는 도중에 그 노동자가 다치어서 죽으면 바로 최고 경영자가 구속되는 일을 해라고 지금 그 국회법이 지금 이제 쪼여들고 있는 그런 판이거든요. 이제 그게 없는 사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려 자동차도 요새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람을 약간만 건드려도 병원에 가거나 엉뚱한 짓을 해서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보이게 하고, 그걸 보험금으로 만들어낸 괴상한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방어하는 자체로서 AI 같은 것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도 자율주행차를 타게 됩니다. 그 차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내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약 80% 이상입니다. 순간의 어떤 생각 잘못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악셀레터를 밟는다든지 그 늦었다든지 해서 뒷차를 들어박는다든지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은 앞에 물체가 나타나면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들어박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작업장 속에 사람이 죽으면 최고 경영자가 구속된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경우를 막느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을 안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는 로봇화되고 그 인공지능화되는 그런 세상 속에 없는 사람들은 갈 길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대구에 마찰 용접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제일 처음에 내가 회사를 갔을 때는 한 8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7, 8개월 후에 선생님 식사라도 합시다 해서 대구를 가보니까 종업원이 15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전부 자동화 시설을 했더라고. 그리고 15명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이 검사원이었어요. 그 위에 파란 전등을 켜놓고 새로 만든 물건을 그 인력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골라내는 것인데, 그리고 난 후에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가보니까 그 부서가 없어져 버렸어. 그 골라내는 것마저도 전부 다 자동화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80명 되는 회사원이 한 8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서 생산성은 확실하게 오히려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GDP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노동자는 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그런 아주 불상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데서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떠들썩하게 난리를 빼고 굉장히 힘든 형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의 팬데믹 상황 속에 새로운 종교가 발생하고 박애의 정신이 생겼다고 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팬데믹 이후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극렬하게 생기면서 사람의 생활은 굉장히 발달해 나가겠지만 그 외에 그런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되는 아주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국회에서 그 노동법을 만들 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게 과연 옳은 일인가? 만일 저런 법안이 만일 발의돼서 나가버리면 점점 노동자들이 가야 할 길이 없어질 텐데, 그렇지 않아도 자동화 시설 때문에 난리를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강성 노조인 그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별로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자동화되고 로봇화 되어 가면서 그 사람 손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차를 만들어내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연구해 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기차라는 것은요, 전기차는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밖에 없는데도 왜 좋은 차냐 하면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만난 그 친구가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우리가 PC 하나, 즉 PC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냐면 전부 다 자동화되고 AI가 모든 것을 점유해 주는 일이 되거든요. 내년 6월 이후에는 한국도 3단계의 AI 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3단계 차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내가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가 도움을 주는 것이 2단계까지입니다. 3단계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 가는데 내가 그 자동차를 조금 도와주는 현상을 가지는 게 3단계입니다. 4단계가 되면 손도 댈 필요가 없이 자동차 스스로 가는 때가 되겠죠. 테슬라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년 이내에 이런 차를 만들 것입니다. 무슨 차를 만드냐? 앞에 자동차를 아침에 타면 그 자동차 시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인님께서는 혈당이 어떻게 되고 혈압은 어떻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주치의에게 현 상황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병원으로 전송이 돼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의사가 그걸 판정해보고 오늘 출근하는 것보다도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약을 찾게 되죠.
다음에 회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자동차가 이야기를 합니다. 충전해 오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충전하고 나 전화가 와요. 지금 주인님께서는 차를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앞으로 한 5, 6시간 후에 내가 퇴근할 때 써야 되겠어요. 이러면 그 차가 그럼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혼자 스스로 나가서 우버를 타게 됩니다. 그럼 우버 회사로부터 어디에 손님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스스로 그 주소지를 따라서 그 손님을 데리러 갑니다. 그 손님 앞에서 문이 척 열리고 사람이 떡 타면 신용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신용카드를 삽입해 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거든요. 그럼 그곳으로 모시고 갑니다. 사람이 없다고 자동차를 해야 하는 일은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반에 잡힙니다. 데려다 주면 신용카드를 뽑아가지고 데려다 주고 그걸 5, 6시간 동안 그 차가 스스로 자기 혼자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동차 자기 주인을 모시러 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 주차장에서 파킹을 하고 아침에 내가 그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에 연락하면 그 온도에 알맞은 차 안을 따뜻하게 해놓고 내를 회사로 데려다 주는 그런 차를 만들겠다고 테슬라가 발표를 했어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택시기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약사도 없어져 버립니다. 왜? 자동화 시술로 인해서 약국에 있는 약 자동으로 조제돼 나오고 의사도 아주 극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변호사도 없어집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AI가 그 대법원 판례라든 모든 걸 보고 이 일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상담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극렬한 세상이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로봇화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항상 인문학적인 사고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절, 코로나가 종식되는 이후에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항상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 적응해 사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